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현지 시각 14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You mentioned auto tariffs the other day. Yeah. When do you plan to unroll them? Howard, I'd say over the next sometime, maybe around April 2nd. I would have done them on April 1st. Believe it or not, I'm a little superstitious. I said, let's make it April 2nd. You know how much money that costs? That costs a lot of money just that one day, but we're going to do it on April 2nd, I think. Is that right?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요. 지난해만 해도 153만 5천여 대를 수출을 했거든요. 저희 그래픽을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쯤에 수입차 관세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153만 5천여 대를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데요.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타격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자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적자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품목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춰서 지금 사실상 0%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지만 단순 세금만 적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나 규제 같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적자 자체의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 이 상호 관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자동차 대미 수출액을 살펴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347억 달러 가량을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 것은 21억 달러 가량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완성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멕시코나 캐나다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국산에 만약에 10% 관세가 부과가 되고 멕시코산에 25%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현대나 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이 최대 2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익을 어느 정도 이익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하는 게 협상 카드로 주로 쓰이다 보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미넨 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첫 회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 한미 정상끼리도 통화도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소통을 좀 재개를 하는 거냐 걱정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이야기 좀 전개가 될까요? 관세 이야기가 아마 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관세라는 것이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굉장히 큰 관세를 부과함으로 우리도 거기에 상호 관세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갖고 하냐면 실효 관세율, 즉 실질적으로 미국 수입 제품, 미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거의 0%에 가깝다. 그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갈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런 우리의 어떤 자료라든지 여기에 근거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국의 8번째 적자국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만이 아니라 그다음은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 관세에 대해서 우리와 예외를 할 것인가? 아마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는 관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넨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벤스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인데요. 종전 협상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책이 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특히
특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양측의 만남이 한 40분간 이어졌는데 그 전에 이미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가 있고 종전협상 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측이 항구적 동유럽의 평화를 위한 전쟁의 종식에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안전보장 정책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안으로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생각하는 것은 나토 가입이라든가 미군의 파병이라든가 이런 게 될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국방장관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는 나토 가입이라든가 아니면 미군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것이 혹시나 푸틴 쪽에 좀 더 입맛에 맞는 식으로 종전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빠른 종전을 얘기를 계속해왔지만 그 방식이 이미 양측에서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를 각각의 영토로 인정을 하는 선에서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하게 종전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앞으로 더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물꼬를 텄다는 정도에서만 만족할 것 같고 좀 구체적인 어떤 안전 보장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미국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민헨 안보회의 기조연설 때 나온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The threat that I worry the most about vis-a-vis Europe is not Russia, it's not China, it's not any other external actor. And what I worry about is the threat from within, the retreat of Europe from some of its most fundamental values, values shared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heard his speech, and I think it's true in Europe. They're losing their wonderful right of freedom of speech. I see it. I mean, I thought he made a very good speech, actually, a very brilliant speech. Yeah. 네, 연일 유럽과 각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벤스 부통령의 유럽 비판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은 표현의 자유를 잃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보탠 건데 그 속내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 히틀러하고 비슷한 동작에 경례 자세를 취해서 또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 예. 지금 트럼프 정부는 결국에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휴를 하고 연대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극우 쪽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극우가 계속 부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유럽 극우들이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동맹을 짤 거냐라는 부분에서 정치적 파트너로 극우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존의 유럽과의 관계는 또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좀 다른 관계로 재편되는 그런 신호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편 인도의 모디 총리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 정보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 CEO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와 모디 총리인데 지금 미국 성조기 앞에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 마치 정상회담을 하는 국가 수반 같거든요. 뒤에 배경에 아마 성조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머스크가 굉장히 지금 영향력이 큰 인물, 특히 이제 정부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타임지가 이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결단의 책상에 머스크가 앉아 있는 모습까지 일러스트로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머스크가 사실 이 모디 총리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 작년부터도 인도 현지의 그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를 짓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남을 여러 번 만났었고 추진도 했었고 이 계획들이 계속해서 양측 간에 있어온 얘기들입니다. 특히 인도 측에서는 높은 관세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전기차 생산 부지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세제 혜택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머스크 쪽에서 사업 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생산 공장도 세우고 한다고 하면 또 자금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도가 미국이 굉장히 선물 보따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잖아요. 미국 에너지도 다 구매를 한다고 하고 예. 전투기도 구매를 한다고 하고 양측이 지금 뭐 무역 규모도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양측 관계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 머스크가 정보효율부 수장으로서 또 테슬라의 수장으로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에 트럼프가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있을 장관 회담에서 관세 해법의 길이 열려야 할 텐데요. 지켜보시죠.